안녕하십니까. 목동 종로학원 여정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생각보다 독서는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 까다로웠던 문제들도 있고, 특히 문과생들한테는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과생들은 잘 해결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문이과의 분리가 좀 이렇게 문이과 간의 유분리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작년 이렇게 6월에 비하면 비타민 K 기억하시죠? 작년 6월 지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문 지문이 어려웠어요. 인식론 지문이 나왔는데 뭐 의식과 물질 간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주 어려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평상시보다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렇게 6월이나 9월보다는, 물론 여러분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좀 저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대신 문학이 좀 어려웠어요. 문학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대 소설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마지막에 오규원의 이렇게 오규원 선생의 시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연계율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독서 같은 경우는 세 지문이 연계가 됐고요. 수특에서.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상사동기를 포함해서 한거 18고, 그리고 조지훈의 맹세까지 많은 작품이 연계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게 EBS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6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소구에 대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위협의 수준, 효능감의 수준 가지고 했던 건데, 이제 세 번째죠. 자, 그래서 집단 1과 집단 2는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대요. 그러니까 1하고 2는 반응이 없다는 건 뭐가 낮다라는 거, 그치, 위협이 낮을 때, 그치, 위협 수준이 낮을 때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나왔네요. 위험 통제 반응이 나왔다는 건 위협도 높고 효능감도 높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4를 봅시다. 공포 통제 반응이야. 그러면 공포 통제 반응은 위협은 높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곧 효능감이 낮을 때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보죠. 자,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다. 맞네요.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거다. 효능감 높아요.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라. 4는. 옳지. 자, 2와 4는 위협의 수준이 달라. 2하고 4는 위협의 수준이 다르고요. 자, 3과 4는 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틀렸네요. 그쵸?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촉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촉매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활성화 에너지 나오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 그러니까 촉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로, 곧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로를 제시하는데, 그때 고체 촉매 사용한다. 고체 촉매에 있는 게 활성 성분이다. 그래서 그 활성 성분과 관련해서 흡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흡착색이 적절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치, 증진지와 지지체까지 나오면서 끝납니다. 네,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기억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 아까 그랬잖아요. 그쵸?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습니다. 자,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한다. 여러분, 소결은 뭐였냐면 활성 물질이 한 대로 뭉치는 거였어. 그래서 소결이 많아지면 뭉치니까 반응 물질하고 적게 결합할 거 아니에요. 결합하는 반응 물질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결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5번도 보죠.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를 뭉치게 한다. 곧 소결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뭉치게 하면 안 돼요. 자, 3번 가죠. 반응 물질의 반응 속도를 늦추면 안 되죠.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 안 되죠. 크게 하는 건 반응이 더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주는 게 촉매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죠. 자,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세틸렌이 뭐가 됩니까? 반응 물질이 되겠네요. 네. 반응 물질.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 팔라듐 금속입니다.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며 했는데 딱 보니까 이 실리카 표면 뭔 것 같아? 지지체 같죠? 뒤에서부터 확인합시다. 자, 아세틸렌과 수소는 필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듐이 뭐야? 활성 물질이네요. 활성 물질.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아. 그래서 옳지. 이 실리카가 보다 지지체 이렇게. 마지막으로 규소를 소량 포함시키면 성분 표면 구조가 변화되고 고온에서 소결이 억제되고 또 은하면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된다 했으니까 규소하고 은은 증진제 이렇게 여기 옆에다 정리를 할까요? 팔라듐은 활성 물질 줄일게요. 자, 그리고 실리카는 지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소하고 은은 증진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진제까지 이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죠. 자, 아세틸렌은 반응 물질이다. 맞아요. 팔라듐은 활성 성분, 제가 물질이라고 했는데 활성 성분이 맞겠죠? 필기를 잘못했어요.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 그쵸? 네.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아까도 이런 문제가 이런 선택지가 나왔는데 소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소결을 억제한다. 그래서 활성 저하를 억제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소결이 계속 지금 문제거리로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가보죠. 11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금속 A,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어요. 자,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의 물질 각각 흡착될 때 흡착색이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C가 가장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이 높은 순서로 따지면 C, B, 그 다음에 A, D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C. 예, C. 적절한 흡착세기. 반면에 이제 흡착세기로 본다면 순서대로네요. D, C, B, A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장 센데 근데 이렇게 세면 셀수록 안정화가 잘 안정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탈착이 안 돼. 그래서 촉매가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C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 더 느려? 아니요. A가 보세요. 여기 보면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촉매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B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렇죠? B를 사용하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B는 느리다가 잘못됐어요. 자, A보다 C에 흡착됩니다. 흡착량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활성이 더 잘 된다고 했겠죠. 그리고 흡착세기도 더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C가 더 적다가 잘못됐습니다. 자, D에 흡착될 때요.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그쵸? 왜냐하면 흡착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정화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3번은 맞아요. 자, 4번 가죠. B보다 C에 더 약하게 흡착된다 그랬는데 흡착세기가 C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C에 더 약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흡착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한다면 가장 적절한 건 D가 아니라요. C입니다. 활성 순서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려운 독서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동일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능주의 나오고요. 썰의 입장이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쵸? 인지 과정의 심적 상태하고 그리고 파생적 상태 이야기한 것까지 곧 확장 인지 이론,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지각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각이 어떤 것이냐. 결국 마지막에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까지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학생들이 길다 보니까요. 특히 이게 마지막에 읽었으면 마지막에 막 몇 분 안 남기고 읽으면 마지막은 그냥 대충 갈 거야 하면서 이거 못 본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읽어달라는 거.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도 아니고 의식의 판단도 아니래. 몸의 체험이래. 몸의 체험.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야.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또 다 나의 몸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답을 찾아주거나 혹은 선택지를 제껴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12번 가죠.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인데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어요. 자,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했어.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은 같지 않다는 썰의 비판이니까 아하, 썰은 기능주의를 비판할 때 기능주의는 지금 의식이 곧 뭐다? 함수적 역할을 한다. 그렇죠? 함수적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중국어를 아는 사람하고 중국어를 모르지만 정해진 규칙을 아는 사람하고 서로 다르잖아. 입출력은 같지만 걔네들이 하는 게 다른 거잖아.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래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지각을 중요했다. 그렇지. 내 몸의 체험. 물질적 반응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보죠.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동일론자들은 뇌하고 의식하고 같아요. 그쵸? 그래서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썰은 중국어 방언의 사람들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그렇지 다르죠. 썰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기능주의자는 같다고 봤고요. 네. 자,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아니요. 몸 바깥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심적 상태라고 그랬는데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가 된다고 그랬지 심적 상태가 파생적 상태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확장될 수 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돼요. 자,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 과정 조작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심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심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자, 로렌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조작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네.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기억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곧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곧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은 인지 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해. 그쵸? 지금 이 입장입니다. 일단. 그쵸? 자, 반면에 나를 봅시다. 나는 지각을 가져왔어요. 나에서는 지각은 뭐가? 물질적 반응이다. 아니다. 물질적 반응 아니다. 의식적 판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몸의 체험이다. 내 몸의
체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이거 가지고 가보죠. 이거 가지고. 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나의 필자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이야. 자,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에 거식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이건 맞아요. 자, 지각 이전에 확장된 주체를 전제했어.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아.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나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각은 곧 감각인데 지각이 곧 감각인데 이 이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 전에 주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잠깐만. 지각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는데 어떻게 인지 전에 주체가 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2번부터 왜 틀린지 봅시다. 자,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거실되면 성립할 수 있는 이건 같은 이야기고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인 실체라고 규정하는 건데 의식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주체가 있어야만 인지 과정이 있다는 건 의식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건데 여기도 어색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어색한데 또 하나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한다. 독자적인 실체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도 나의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않아요. 두 개 다 꺼집니다. 이렇게. 계속 가보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했는데 이 나 자체가 물질하고 의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바로바로 가도 돼요, 여러분. 자, 주제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여기까지.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니야. 지각은 무조건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여기까지. 같은 이야기야.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주체와 대상이 분리이 되어야만 주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체만 있기만 하면. 그쵸? 그런데 그게 좀 애매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나의 입장에서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와 대상이 분리를 통해서 지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각과 감각이 있어야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니까요. 지금 이 말은 다시 볼게요.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진단 말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지각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나가 한 말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잖아. 지각 감각이 있어야 주체 대상의 분리가 가능해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나의 입장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것부터 보셔도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지금 14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이제 뒤에 16번에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14번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15번으로 갑시다. 니은의 1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니은이 뭐냐? 니은 확인해 보죠.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왜? 엉켜 있어서요.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에.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나는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만져지겠죠. 그래서 감각하는 것이 감각되는 것 이렇게 감각되는 이게 바로 얽힘의 순간이에요.
얽힘의 순간. 그리고 난 나와 대상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얽힘의 작용이 감각하면서 감각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지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자, 답도 답이지만 적절한 걸 찾는 것도 적절한 걸 찾는 거지만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자,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아니 몸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입장을 보면요. 몸의 체험입니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 되는 얽힘의 작용이 이게 감각작용이잖아요. 지각이다. 옳지. 맞는 말이네요.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져. 맞아. 감각이 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쵸? 자,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다. 이거는 나의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입장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감각과 지각이 분리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독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어. 자,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대요. 감각하고 지각하는 거 있죠. 자,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달을 받는데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BCI가 뇌 역할을 하나요? BCI는 사람이 뇌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걸로 가죠. 가의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함수하고 의식이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하면서 입력이 같고 출력이 같아. 그러면 뭐도 같다. 안에 있는 애들도 같아. 이렇게. 그래서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다. 맞네요. 자,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났다? 당연히 심적 상태가 생겨났죠.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자,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요.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렇지 파생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파생적 상태. 근데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해서 답은 쉽게 내줬네요. 그렇죠? 파생적 상태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었으면 답이 나오네요. 자, 나머지 확인합시다. 자,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약간 헤맬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마지막까지 읽었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죠. 뭐라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막대기를 통해 지각했잖아. 그러니까 막대기도 뭔 거야? 나의 몸인 거야. 이해됐어요? 네네. 그래서 16번에 4번까지 해결했습니다. 5번 해결하죠. 자,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 의식을 물질로 환원해 버렸습니다. BCR을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났어. BCR을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 그렇죠? 의식은 다 뭐에 의한 거다? 물질에 의한 거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독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에 조금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는 문학 문제로 가볼게요. 제가 최대한 많이 가져왔거든요. 문학 문제도. 자, 일단 상사동기인데 너무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고 쉽게 풀었을 텐데 일단 문제부터 가보죠. 자, 윗글이 자 뭐라고 했어요? 대화라고 했습니다. 제가 18번을 가져온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대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안 읽고 그냥 서술 전체, 이 윗글 전체 이렇게 봐버리면 되게 문제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대화만 보면 됩니다. 대화만 보면. 그래서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했는데 시간 표지 나옵니까? 그래요.
맨 먼저 노비의 말에서 노비 막동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명을 받다가 한 식경 후에 이렇게 돌아와. 그 다음에 계속 시간 표지가 나와요. 그쵸? 오늘은 이렇게 또 이때 다음 날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표지가 나오죠. 이렇게 대화만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서술 부분으로 봐버리면 되게 어색해요. 서술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시간 표지 딱 하나 나와요. 12월이 지날 무렵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추이를 드러낸다. 이것도 어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봤어야 돼요. 뭐 이거요. 대화.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찾아볼까요? 앞날의 일을 가정한 건 맞어요. 맞아요. 갈등의 심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물 간 갈등의 심화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인물에 대한 논평, 그쵸? 할멈이 누구에 대한 논평에 그 예쁜 조카에 대한 논평을 해. 그게 갈등 해소 방안은 아닙니다. 자, 인물의 내력, 그 아이의 여자아이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조카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지만 이게 성격 변화는 아니고요.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댔어. 그치? 그 마님의 그쵸? 마님의 성격을 고사에 빗댔는데 이게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8번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잠깐만, 2개 넘어갔어요. 자, 20번 갑시다. 20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기억은 뭡니까? 이거 확인하고 가자, 확인하고. 자. 그치. 기억은 노비 막동이 제시하는 계책입니다. 어떻게? 그냥 손님 맞이하는 것처럼 하고 가서 손님 없으면 다음에 또 손님 맞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음식을 계속 누구한테 베푼다는 거야. 그 집 사람한테 계속 베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음식 받아 먹은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울 거고 은혜 갚을 생각을 할 거고 왜 그런지 물어도 볼 거고 이렇게 그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니은은 그쵸, 방법이 있었죠. 단오날 내가 불러낼 거다. 그러니까 단오날 만나세요 이런 겁니다. 단오날 만나세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의 의구심 아니요. 생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기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의구심 없습니다. 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건 없습니다.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건 없어요. 자, 기억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했어. 맞아. 자, 니은은 생이 제안을 노파가 실행했어. 생이 제안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 기억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됐겠죠. 그래서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니은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요. 자, 기억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에 가상의 존재 손님 이렇게. 니은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권력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권력자는 어디에 언급은 되죠. 이렇게 그 집 회상군 댁이라고 했으니까 회상군도 나오고 그 마님도 나와. 하지만 그 사람을 내세우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고전시가하고 수필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시가는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해하는 작품이에요. 매우 익숙한 작품이고 반면에 이제 수필은 여러분들이 처음 읽어봤을 텐데 차근차근 좀 읽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필은 급하게 읽으면 문제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자, 일단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기억미음을 다 봐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힘드실 거니까 저는 그냥 바로 제가 읽으면서 갈게요. 기억 미음을. 자, 23번을 봅시다. 기억이 뭐였냐면 평생이었어요. 근데 평생에 원하는 이 다만 충효다. 평생 동안 뭘 원했다? 충효를 원했다 해서 화자의 인생, 평생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온 화자의 생각 맞네요. 네. 자, 니은은 뭐였냐면 마음에 하고자 하여 10제입니다. 10제. 10제는 10년 동안 방황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거거든요. 10년 동안 허둥지둥했다. 이런 거야. 자, 10년.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 10년을 가리켜. 그래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했은 세월 10년 동안 돌아다녔다니까. 자,
디귿은 뭐냐? 성현에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야. 오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야. 만고, 유구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래요. 자, 리을은 했는데 리을이 뭐냐면 자,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냐 그랬거든요.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냐. 100년도 길지 않다. 금방 지나간다. 앞으로 올 날입니다. 그래서 흘러간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금방 가. 사람의 한평생 금방 가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도 어색해요. 자, 미음 갑시다. 미음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인데 과거 미음이 뭐냐면 10년 전 진세 일념, 10년 전 속세에서의 생각이 얼음 녹듯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과거의 한때, 그렇죠?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10년 전 상황 이렇게. 네. 23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24번으로 가죠. 자,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자연이 좋다는 거겠죠? 자, 제4수의 마음에,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인데 여기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충입니다. 충. 그쵸? 충. 그래서 태도와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를 보면 이 한거 18곡을 보면 출과 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쵸? 출은 뭐하고 연결돼요? 충 혹은 속세 이렇게. 그쵸? 처는 자연에서 뭐 하는 거야? 은거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보죠. 자, 제3수에 너를 조추려 했던 건 여기 자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8수에서 출하는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 이것도 어디야?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 오, 잠깐만요. 이 두 일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가보죠. 제가 8수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8수를 봐야 됩니다. 8수. 여기 있네요. 8수. 출하면 치국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명철군자는 이걸 즐긴다. 아하. 그러니까 출할 때는 봉사하면 돼.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에게 봉사하고. 처하면 조월경운, 달 아래서 낚시질하고 구름 아래서 밭 깔고 이렇게 한가롭게 살면 돼. 그러니까 출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가서 충효하면 돼. 맞죠? 처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임천에서 무시모조랑 한가하게 지내면 돼. 그쵸? 그래서 3번도 어색합니다. 보면 잠깐 8수 소개하면서 조금 이렇게 틀리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즐긴다는 건 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요.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출할 때는 이거 추구해야죠. 출할 때. 내가 만약 출할 처지가 된다 그러면 출하는 거고 처할 처지가 된다 그러면 처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네. 자, 달 아래 누운 모습, 이건 당연히 강호에 누운 모습이겠죠.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되돌아가고 싶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미 거기에 있는 거니까. 자, 17수 아무된 듯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일념? 일념은 속세에서의 일념이에요. 그쵸? 이거는 자연이고 이건 속세니까 이걸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꼬아놨어요. 그쵸? 네. 시 전체를 이해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차분히 읽었냐 안 읽었냐 이건데, 그러니까 바로 답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바로 답으로 가보면 3번인데 글쓴이는 결읍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걸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면 글 전체의 의도가 막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냐면, 본문을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애써
없어.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다 라고 나왔어요. 의리를 해칠까봐 그런 게 아니라요. 의리 해친 거라고 속으로 꾸짖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내가 너무 공공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줬을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뭐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저기 고전시가하고 여기 수필 처음 이야기할 때 수필은 차분히 잘 읽어야 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왜? 잘 안 읽으면 왠지 이런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익의 작품이 나왔어요. 무성격자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까다롭죠. 양도 많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보기가 제시해 준 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데 좀 차분히 읽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문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넘어갔습니다.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는데 회상의 장면을 병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회상 장면이 2개 이상 이렇게 나란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상 장면이 2개 이상 나란히 나온 장면이 없습니다. 사물의 세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없고요. 중심 인물의 반복적인 동작, 중심 인물은 이거든요. 그쵸? 반복적 동작이 없습니다. 자, 서술자가 풍자적 의도도 없고요. 자,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그쵸?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5번이 답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자, 무성격자의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과 주변에 관심도 갖고 자, 주변 대상을 관찰할 그 의미도 파악한 내용에 반응도 하고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내용 정말 많다. 그쵸? 또 나와요.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해서 본다. 그러면서 중충적 구조를 보여준다. 보기가 이렇게 까다로울수록 본문에서는 뭘 다룰 거다? 사실 정보를 다룰 거다. 사실 정보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렇게. 자, 삼판하를 놓으며 주산화 같은 겁니다. 계산기 같은 거 두렸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했어. 근데 삼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그러면서도 삼판알이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도 속물적이구나. 이렇게. 자, 상대 웃음에서 공모의사를 읽어 내 자아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 듯한 웃음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그래 이 부분이야. 자, 한번 볼게요. 뭐 말하는지 이거 여기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볼게요. 정일이는 더욱 불쾌했어.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것도 없이 미웠대.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마음의 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같이 하자고 너와 공모를 했냐?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네가 나한테 지금 공모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하고 그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그러나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진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르는 걸 깨달았대. 생각과는 반대의 표정이 다음에 나온 거네. 그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표정이 나온 거야. 자, 이러한 시비를 신경세계 탓이 아닐까? 아니면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유 없이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서 뿌린 결과가 이거 어떠냐? 이런 건데 자기한테 반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 읽어봐요, 여러분. 공모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듯한 웃음을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공모를 이렇게 느꼈을 때 공모 의사를 느꼈을 때 화가 났죠.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뭘 하더라? 얼굴에 웃음이 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뒤를 계속 볼까요?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깨서 무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상식적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자, 다음 시로 가겠습니다. 조지훈의 맹세가 나왔고요. 맹세가 나왔고 맹세 다음으로 시가 어렵습니다.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좀 먼저 보고 가죠. 34번의 보기를 먼저 보고 가면 자,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주는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죠. 그래서 시인은 자 지금부터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렇게 언어와 대상이.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이야기를. 자, 그러면 3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가는 부재한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 그쵸? 자,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지고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에 대한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 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이다. 맞죠? 밝아지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밝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그렇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했으니까요. 자,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꽃송이 하나. 그래, 맞아요.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개별적인 모습 부각한다. 이렇게 개별성. 네. 자,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 그렇지 피를 불어 넣었으니까요.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고 싶어. 이렇게. 네. 문제 없네요. 자, 이거 본문하고 연결 지어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한 임을 기다린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의 화자가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 잠깐 봅시다. 봄과 같은 세상을 대상들과 공유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니 지금 아까 보기에서도 읽었지만 대상들한테 자유를 주고 싶다며. 근데 왜 담벽 안에다 대상을 가둬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상과 내가 뭔가 공유하고 싶다. 그런 말은 없었어. 대상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자유를 함께 누리는 건 맞지. 자유를 함께 누린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너도 자유를 누리고 나도 자유를 누리고 따로따로인 거야. 그쵸? 네. 그래서 대상들과 세계를 공유하려 한다라는 건 잘못됐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읽었고요. 자, 적절한 것 찾으래요. 봅시다. 기억이 뭡니까? 이건 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갈게요. 기억부터. 자, 기억은 뭐냐면 내 언어 속에 서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상들을 가지고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라고 했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드러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 아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언어 속에 서라니까요. 내 언어 속에. 자, 니은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려는 거죠. 네, 물론 자기도 얻겠지만. 자, 디귿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 그러니까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도 상관없다. 지옥이어도 상관없다. 무슨 말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맞습니다. 자, 리을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어. 리을이 뭐냐면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라는 건데 외부 대상의 변화는 없다. 어떤 이름을 주든 간에 이렇게.
자, 미음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아니야. 이러면 자유가 억압되겠죠. 자신이 제한한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대상들 자유롭게 가는 거야. 나도 거기서 자유를 느낄 거고요. 네. 틀린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감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을 마쳤고요. 화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작으로 넘어가서 화작을 풀어볼 텐데요. 40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의 토론 내용과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반대측 입론이야. 반대측 입론.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 제발 문제를 끝까지,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읽고. 왜냐면 본문을 읽기만 하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되거든요.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5번인데 이 5번하고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것만 보면 돼 했으니까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차분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찾은 거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막 찾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번 쫙 읽는 게 시간 훨씬 더 이렇게 적게 걸려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저희도 운전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지를 규격화에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배부하는 거야. 국가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주는 거지 운전자한테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 보자. 5번문을 봅시다. 자,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가 표지를 부착하고 있음을 볼 때 기존 표지를 구역화된 표지로 교체하는 비용을 초보 운전자한테 부담시킨단 말 없어. 누가? 국가가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읽기만 해도 답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차분히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41번 거죠. 1번 가죠.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차분히 좀 봐야 될 문제인데 자, 1문단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1문단 가봅시다. 1문단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번 토론의 논제를 보고 나도 내년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겨 토론에 뭐 하기로 했다? 참여하기로 했다. 나는 반대 입장을 선택한 후 친구와 한 팀이 되어 토론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방금 나온 거는 자, 어떤 입장을 이렇게 선택했다인가요? 아니면 토론하게 됐다인가요? 그렇죠. 토론하게 된 계기입니다.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문단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이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게 된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맞게 돼요. 참여하게 된 계기 이렇게. 이렇게 선택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 4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인데요. 활용 방안이야. 자, 가부터 보죠. 가,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휴식 공간, 친교 공간, 자연을 느끼는 공간에서 자, 기억이네요, 기억. 자, 필요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공간.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자, 니은은 뭐입니까? 천장이나 벽을 없애는 형태적 확장, 투명한 유리재를 이용해 변화를 주는 시각적 확장, 이걸로 건물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개방감이 높아집니다. 해서 여기서는 개방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되네요. 자, 디귿의 1부터 가죠.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서 창 그리고 목재 사용해라, 천연 소재 소품 이용해라 했으니까 디귿의 1은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가죠. 자, 청소년기 심리 특성과 공간 구성 그랬는데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높아진 시기로 경계를 형성하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경계가 있는 게 자기만의 공간이 좋다 이거지. 그렇죠? 이동식 가구를 이용해 공간 분리 효과를 주면 부담감을
낮추는데 도움될 수 있다 해서 디귿의 2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기에는 뭐 공간을 뭐 해주는 게 좋다? 분리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활용해요. 학습 위에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휴식 공간과 친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거, 휴식 공간, 친교 공간 기억에 나와 있어요. 자, 디귿의 1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으로 창가, 목재, 천연 소재 방석 맞네요. 자, 디귿의 2 활용하여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으로 모퉁이 공간에 이동식 가구를 비치해서 뭘 해라? 공간을 분리해라. 맞네요. 니은과 디귿 2를 활용하여 시각적 확장 효과를 주는 통창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로 자연과 시각적 연결이 늘어나 학생들의 안정감, 그렇죠. 이렇게 개방감, 그리고 신뢰를 제한하고 연결시켜. 이런 식으로. 네. 자, 5번 가죠. 자, 니은과 디귿 2를 활용하여 벽을 없애 형태적으로 확장된 공간의 개방감을 높여 자,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비치하는 부분 조명을 설치한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디귿의 2는 공간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죠. 청소년들은 분리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이 이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화작에서 언어와 매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넘어가서 일단 중세국어가 나왔어요. 그쵸? 중세국어가 쭉 나와서 중세국어에서 문제가 2문제나 나와버렸는데 읽으면 차분차분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전 36번을 풀어볼게요. 자,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숲을 했으니까 숲을이라는 무정명사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쓰였어요. 네. 남에서 유정명사니까 얘가 들어왔고요. 자, 세계의 일을 보시어 했으니까 세계도 무정명사죠. 그러니까 시옷이 왔고요. 이 사람의 인남 방면을 했는데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유정명사 이렇게. 자, 공자의 했는데 공자님은 높여야 되는 대상인데요. 기티신이라는 남기신이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까지 있는 거 보니까 높여야 되니까 의는 아니고 시옷을 썼어야 되는데 의를 썼어.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네요. 예외적인 거. 자, 이렇게 분석하고 선택지로 가봅시다. 자, 잠깐만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거. 자, 이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이므로 숲풀에 아니야. 뒤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오는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숲풀이 뭐이니까 무정명사이니까 시옷을 쓴 거예요. 그쵸? 자, 남이 유정명사 맞아. 끄듬절 모음이 음성이 아니라 남은 아래하는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세 개의 시옷이 붙었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인데 잠깐만요. 의미상 주어였던가요? 보자. 세 개의 일을 보시어. 세 개가 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세 개, 누군가가, 주어가 따로 있어. 세 개의 일을 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 아니야. 의미상 주어 아니고. 이게 예외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의 가, 인난의 의미상 주어. 이건 맞아요. 그쵸? 근데 애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청식적인 겁니다. 왜? 지금 사람은 유정이고, 유정 양성이니까 애가 오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의미상 예외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자, 공자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 맞아. 그래서 시도 썼어. 의는 예외적 결합이야. 그치. 공자님은 높여야 되니까 의 대신에 뭐가 왔어야 돼? 시옷이 왔어야 돼. 유정 높이면은 시옷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37번 가보죠. 자, A하고 A는 현재 시제만 쓰라는 거고, B는 서술어 자릿수예요. 그리고 C는 암기 문장이야. 그래서 기억은 AB, 니은은 AC, 디귿은 BC인데요.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죠. 자, 현재 시제여야 돼. 기억하고 니은 다 현재 시제여야 돼.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썼네. 그쵸? 근데 봐요.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을 먹었니? 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먹었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건 끄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끄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죠. 그 집의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자란다. 감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서술어.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선생님께서 학교 근처에 산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학교 근처에 산다. 두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니은이 뭐였어? 서술에, 죄송해요. 자, 니은이 A하고 C니까 C 암기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해야 됩니다. 부사어로. 자,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가 도시보다 조용하다 했는데 이거는 일단 뭐 한 자리인데 자릿수하고 상관없이 이어진 문장입니다. 암기 문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인데요. 디귿은 뭐였나요? B하고 C니까 그쵸? B하고 C니까 두 자리 서술어 자릿수가 둘이다. 그리고 암기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해야 돼. 그러면 보자. 큰아버지께서 받은 책에 곰팡이가 쓸었다. 곰팡이가 책에 쓸었다. 두 자리 맞습니다. 이건 두 자리가 맞아요. 근데 큰아버지께 받은 책 이래서 관형절입니다. 부사절이 아니라요. 큰아버지께 받은.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네. 해결됐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8번 보죠. 자, 뭐 찾으래요? 끝, 잠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 찾으래요. 이건 그 이제 여러분이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자, 표시는 하고 갑시다. A가 뭐였어요? 끝. 그리고 B가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C가 된소리 대기였습니다. 된소리 대기. 자, 그때 가는 뭐였어? A, B, C 다 있어야 됐고 나는 A하고 C만 있어야 됐어요. 그쵸? 해봅시다. 집 밟다 했어요. 집 밟다. 끝 일어나네요. 그쵸? 자음군 단순화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밟다 되면서 C도 일어납니다. 그쵸? 자, 널뛰 널다 했어요. 오호. 끝이 없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고요. 널뛰 널다 해서 뭐도 일어납니까? 된소리 대기 일어나요. 자, 읍다를 봅시다. 읍다. 자음군 단순화 되면서 피읍이 비읍이 되니까 뭐도 돼? 끝도 됩니다. A, B, C 다 있는데 읍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흑빛 보세요. 흑빛.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죠. 자, 끝 일어났죠. 그리고 흑빛 하면서 된소리 대기까지 일어났습니다. A, B, C 다 일어났어요. 자, 닭갈비 했는데 오호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어. 닭갈 하면서 된소리 대기 일어났어. 하지만 뭔 없어? 끝이 없어요. 그래서 B하고 C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달라 이렇게. 자, 여러분 시험 때는 이거 세 개만 보면 되죠, 사실은. 근데 저는 다 해볼게요. 일단 뭐 있습니까? 끝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바로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있다? 이거는 끝만 있습니다. 자, 함정이 하나 있네요. 함정은 뭐 함정이라 할 수도 없는데. 자, 아무튼 이거 된소리는 하나죠, 하나. 그래서 얘가 디귿이 될 텐데 뭡니까? 이거는 끝입니다. 끝. 그리고 뭐가 있어요? 된소리 대기 있다 해서 C가 일어납니다. 자, 노푸르다 했으니까 이건 뭐만 있습니까? 끝만 있네요. 자, 쑥대밭 했습니다. 쑥대 하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된소리 대기. 그리고 마지막에 밭 하면서 디귿으로 바뀌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앞장서다도 볼까요? 이거 끝 있죠. 비읍이 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앞장하면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의문 변동이요. 하다가 안 해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의문 변동은 정말 주기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화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담화도 어렵게 되면 꼬우면 이렇게 어렵게 꼬일 수 있다는 거. 자, 이러면서 쭉 담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담화 상황 가지고 바로 가볼게요. 자, 자, 기억은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했는데 기억이 뭐냐면 내일이거든요. 발화 시점하고 관련해요. 오늘이 언제인지 알아야 내일이 뭐 정해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 니은과 달리 지시 표현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디귿이 아니요. 오히려 니은이요. 니은이 뭐라고 했냐면 니 말 앞에서 했던 말 이렇게 그쵸? 앞에서 했던 말.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오히려 니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 니은인 디귿과 달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리을과 리을은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리을을 보면 사람 이름이거든요. 리을 정수. 그러니까 담화 상황에 따라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도 이렇게. 자, 비읍은 시옷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 이동. 자, 비읍을 봅시다, 여러분. 이 문제 이게 참 좋은데 봐요. 자, 이제 아니야.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왔어, 나한테. 화자 있는 곳으로. 그쵸? 그래서 화자 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희철이가 그렇구나. 어제 잘 왔었구나. 누구에게? 너에게. 이건 청자에게. 화자가 아니라. 그래서 자, 비읍은 화자가 있던 장소로 이동을 나타낸다. 시옷은 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있던 장소로 이동이다. 오케이. 이렇게 담화 문제도 까다롭게 내려면 까다롭게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응은 치읓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읓이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자, 41번 보죠. 다음은 가가 끝난 후에 청취자 게시판인데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만 보면 돼? 본문만 잘 보면 되거든요. 자,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 자, 자, 여기 보세요. 내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한데 처음에는 스탬프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서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행복도 등대나 기쁘망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어. 등대 주변에 없고 다른 데 있다는 뜻이야.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그쵸? 스탬프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세 다리가 행복도 등대나 기쁨왕 등대와 같이 등대 스탬프가 없는 것도 있다는데 그러면 스탬프를 찍을 수가 없군요. 아니, 등대 주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관, 행복도에는 역사관 내에 있고 기쁨왕 등대는 선착장 앞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방송 내용에 대한 세 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달콩이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안 읽고 풀면 문제가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본문을 읽고 풀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인데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이 부분도 본문이 참 차분하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인데 바로 이것도 답으로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니은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인데 여행가의 말을 가져온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제목이 세모 등대하면서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 했는데 여행가의 말이 여기서 소개한 게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잠깐만, 아니다. 잠깐만요. 천사의 섬, 여기 있나. 자,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가 가장 좋았다. 첫 번째 내용이야. 자,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두 번째, LED로 이국적이다. 이렇게 먹는 전복 라면까지. 그러면 이건 그렇다 쳐도 이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먹거리까지 들어가면 더 좋고요. 포괄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목이 그냥 맨 앞에 하나만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은 게 아닙니다. 내용을 요약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문장을 좀 차분히 이렇게 읽고 혹은 내용을 차분히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좀 제가 오늘은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많이 푼 건 왜 그러냐면 이제 독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문학에서도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이제 EBS 연계도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